그래서 오늘은 저희 딜로이트 전체 고객분들께 그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나 또 우리가 좀 딜리버리 해야 될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아가시면서 한번 그 소회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에이펙을 저희가 몇 달 정도 준비를 하면서 꼭 딜로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는 걸 알고도 참석을 했는데 확실히 현장에 와 보니까 국가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큰 의무를 맡았구나. 그리고 되게 즐거웠고요. 굉장히 많은 어젠다들,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오픈된 상황에서 논의가 되고 해결책을 같이 도모하고 하는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어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컨설팅 대표이신 배재민 대표님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크고 좋은 행사에 딜로이트가 나리지 파트너로 좋은 브랜드 레피테이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로부터 딜로이트가 이번 행사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딜로이트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계 리더십, 글로벌리 경제계 리더십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회장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그런 행사이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박형훈 파트너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요 아젠다를 뭘 할 건지 키노트 스피커들이 나왔을 때 어떤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정말 많은 준비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소회를 제가 보기에는 박형훈 파트너님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고 느끼는 소회가 되게 많은데 이제 에이펙 CEO 서밋이라는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를 보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정부 행사로 이 뒤에 있고요. 요 앞에 에이백이라고 에이펙 네, 비즈니스 네, 어드바이저 카운슬 행사가 있는데 딱 여기가 기업인들이 고민하고 원하는 것들을 정부의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네, 보니까 이 안에서 주제는 뭐 잘 아시는 바대로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AI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 항상 나오는 또 애자일 SEM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정부에서 하고 싶은 로드맵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딱 중간에 브릿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수의 스피커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스피치 하셨지만 이제 정상의 스피치와 젠슨 황 같은 이제 위스가이의 스피치가 이제 합쳐져서 사실 이걸 서로 어떻게 전달하고 받아들일지 그리고 정상과의 대화라고 이제 다이alogue with economic leader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그 뭔가 이 행사에 사실 정점을 찍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5개 워킹 그룹에서 정리한 레코멘데이션 41개를 15개로 축약을 해서 네, 요거 좀 도와주십시오. 기업인들 입장에서 네, 이런 네, 게 필요합니다라고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한데 21개의 경제권이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거의 20년에 한 번 하는 꼴이 되다 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딱 한 해밖에 못 본 게 저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계속 참여를 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원하는 아젠다라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저희도 이제 에이펙 CEO 서밋, 에이펙을 대행해야 되는데 호스팅 국가가 될 때 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기업인들께서는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계속 네, 국제무대에 네, 맞습니다. 장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컬래버레이션 하는 그런 에이펙의 입장에서의 중요한 지금 행사인데 미중, 그 다음에 한미, 뭐 이런 양자 간의 경상 리더분들끼리 오셔가지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목적하고 좀 잘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국가 거버먼트 사이드에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메시지들 중에서 인상 깊은 것들이 있으시면 서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 영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CEO 서밋의 가장 큰 화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퓨처텍 포럼을 통해서 AI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산업계 리더분들이 같이 토의를 나눴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서버린 AI 이런 화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그들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퓨처 테크 포럼을 계기로 AI의 화두를 우리 AGI라는 컨셉, 엔터프라이즈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분산되어 사람처럼 일하는 AI가 아니라 아예 완전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 컨셉으로 조만간 한 발짝 나아가서 점점점 화두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글로벌 AI 리더이신 이탈 씨께서 패널 디스커션에 스피커로서도 활동을 하셨었는데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반응이 좀 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CSO님께서 들으신 거 있으시면 AI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니틴이 오면서 고객들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컨선들을 하나로 좀 묶으면서 이제 커넥트가 됐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니틴의 메시지 중에서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AI를 하나의 솔루션이나 기술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휴먼 리소스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구, 그거에 따른 우리의 비즈니스 플랜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특히 니틴이 던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AI 개발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AI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분들을 트레이닝시키고 고용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걸 코리아 포 코리아로만 보는 거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뭔가를 개발을 한다던가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코리아 포 더 월드라는 개념에서 AI 인재도 개발을 하고 기술력도 개발시키고 이거를 비즈니스 플랜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까를 봐야 한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였고, 그 파트에서 특히 이제 고객분들의 엄청난 좀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이 APEC 끝나고 나서도 후속적인 디스커션으로 아마 좀 더 많이. 그다음에 AI 외에도 혹시나 우리 고객들이나 우리 기업체에 딜리버리 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시면 좀 추가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행사 무대에서 좀 중요하게 되는 게 스피치에서 직접 관람하는 행사를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치는 오셔서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요즘 뭐 유튜브 라이브 계속 다 하고 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분위기를 느껴보고 필요한 사람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심지어 저는 올해 되게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KT 포럼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뷰티도 있고 되게 컬처럴한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오시지 않으면 못 보고 못 느끼시는 거고, 여기 오셔야지만 좋은 연설 이후에 그 사람과 직접 더 비즈니스 미팅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와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부각이 돼야 진짜도 좋은 말씀이시고 한 4일 동안 들으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세션이 있으시면은 어떤 세션이었고 거기에 단절하는 그 메시지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리테일 테크 포럼에서도 커버가 됐던 거였고, 기조연설을 할 때 쿠팡에서의 글로벌 리더께서도 말씀 여러 번 했던 건데, 리테일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AI를 포함한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어떤 액티비티가 벌어질 곳들이 결국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 거고요. 그리고 기술력의 도입과 함께 가장 빠른 진화가 이루어질 곳이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요. 특히 쿠팡을 포함해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유통이라고 하는 어떤 리테일 사업이라고 했던 거에서 또 진화를 돼서 컨텐츠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도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게 지금의 변화고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려는 고객들한테도 이제 리치아웃 할 수 있다는 그 변화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두 번째로 노티스한 건 재밌었던 게 이번에 쿠팡에 대한 어떤 스피치가 있고 났더니 저희 딜로이트 파트너들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분들이 쿠팡이란 걸 우리 들어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한국에 있었냐,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참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아예 쿠팡을 자체를 소개를 하실 때 우리는 뉴욕 스타트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도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중국의 테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하겠지만 아시아 내에서의 벌어지는 리테일 쪽에서 변화, 이미 미국보다 더 앞서가 있고 유럽보다도 더 앞서가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앞으로 좀 반대로 글로벌로 이제 확장이 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되게 흥미있게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뭐 원 AI의 리더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딜로이트 컨설팅의 대표이사 하신 우리 베제민 대표께서는 AI에 지금 꽂히셔가지고 또 AI 관련된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파트너님 말씀하신 리테일에 잠깐 한 말씀 더 붙이면, 리테일은 이미 디지털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인더스트리,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무인으로 대체되는 인더스트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펑션 중에는 마케팅 쪽이 가장 AI의 영향을 많이 네네네네. AI가 사람을 대체 이미 해버리고 있는, 그 마케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더스트리가 이제 리테일이기도 해서 네네. 우리나라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한 게 인상깊었었고, 또 이제 올해 AWS는 CEO가 오셨고, 메타에는 아마 데퓨티 CEO가 네네네네.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는 약간 AI가 기술의 영역의 한계에 따라서 종속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인프라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네네네. 이미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에이전트 자체가 AI를 만들어버릴, 뭐 개발을 하거나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미 대체는 되고 있고, 오히려 인프라적인 측면이 훨씬 더 AI 산업에 네네. 막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저희 뭐 엔비디아하고 조라는 어떠십니까? 엔비디아와 같이 개발한 조라 AI 플랫폼, AI 에이전트 플랫폼이죠, 정확하면. 에이전트 플랫폼이면서 더 나은 형태의 AI로 계속 진화하는 중인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AGI가 될지, 또 새로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라 AI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것을 담는 인프라부터 아키텍처까지, 비즈니스 펑션 엔드부터 이쪽 엔드까지 모든 것을 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리 미국, 일본, 조니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고객과 딜로이트가 투자를 해가면서 그 플랫폼이 점점점 완성도를 가져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도 아마 첫 번째 조니 클라이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준비와 시도의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그 막강한 인프라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딜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및 비즈니스 도메인 케이퍼빌리티가 합쳐져서 글로벌리 가장 강력하고 또 잠재력이 큰 AI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젠순왕께서도 저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서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AI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훈 파트너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MT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에 거리를 다 빼가셔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AI도 그렇고 젠슨왕이 어쨌든 세미컨덕터의 빅바이로서 얘기를 하신 것도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AI도 데이터 센터도 또 화두로 삼는 것들이 사실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라고 하면 후반부에 있었던 저희 수소 관련한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모빌리티 에너지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기차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기 자체는 어떤 소스에서 오냐에 따라서 서스테이너블 할 수도 있고 일각에는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수소는 시작부터 되게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아까 뭐 말씀하신 이커머스에도 다양한 뭐 필요성, 그다음에 AI나 데이터 센터에 다양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있어서 그 차이가 국가별로 가는 노동력의 차이를 좀 인정하자는 얘기들과,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리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함의를 만들었었던 수소 세션에 제가 저는 의견을 뗐었고요. 또 하나는 강지혁 의장이 테마 런치를 주제로 했고, 첫날 또 이제 RM이 나와서 누구보다 인기 있게 이제 세션을 했었는데, 한국의 사업들이 뭐 반도체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이 있는 컬처고, 우리가 이 컬처를 그냥 단순 서비스나 상품이 아니고 다른 산업 등이나 다른 서비스를 여기 어떻게 얹어서 갈지에 비클로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저는 RM 세션도 되게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딜로이트가 에이펙의 날리지 파트너라는 게 지식 파트너잖아요. 한국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에이펙뿐이 아니더라도 에이펙을 지나더라도 우리 고객들의 날리지 파트너라는, 우리 고객을 위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 동반자라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채널을 좀 보시는 우리 많은 우리 고객분들에게 우리가 날리지 파트너로서의 계속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고 모든 고객들의 니즈를 다양하게 이미 서빙하고 있다던가 도와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다 할까요? 큰 기계에서의 또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엔 딜로이트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계시는 하나의 고객을 위해서 전 세계 지식들과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어젠다가 해결이 되고 더욱 번창할 수 있게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랑 이미 저희는 널리지 파트너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에이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전달을 드릴 건가에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맞습니다. 거꾸로 글로벌 기업인분들이 딜로이트 통해서 어떻게 에이펙에 또 이것들을 전달할 건가를 같이 고민해야지 파트너로서의 양방향의 소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마켓에서만 참 잘하면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세상 자체는 결국은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글로벌에 얼마나 좋은 리소스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고객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딜로이트가 날리지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고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면은 저희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저희들은 큰 기여를 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에이펙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고객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담대한 도전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